네, 그럼 먼저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Y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직원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이 음식점 사장님 누구실까요?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유민수 사장님 나오셨고요. 또 도움 말씀 주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두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먼저 유 사장님. 지금 저녁 장사하실 시간 아니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다고 해서 네. 직원들한테 잠깐 이렇게 부탁을 했죠. 음식점 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올해로? 네, 한 30여 년 됐습니다. 30여 년. 네. 그러면 뭐 그동안 뭐 산전수전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IMF도 겪으셨을 때고 또 맞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까지. 네. 어떠셨어요? 올해가 뭐 거의 최악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죠. IMF 때는 아까 말씀하신 다들 어렵다고 할 때도 견뎌냈는데 요번은 정말이지 만만치 않네요. 네, 일단 뭐 예. 이동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요. 그냥 아예 장사를 잘해도 네. 손님이 오셔도 이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지를 시켜버리니까. 네. 네. 그러면 코로나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교수님은 연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뭐 송년 모임 거의 다 취소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거의 이번 연말은 뭐 송년회 이런 모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지금 중소벤처기업학회 소상공인 포럼 회장도 맡고 계신데 실태조사 많이 다니시죠? 어떠세요? 현장 분위기 들어보시면 정말 그 한계 상황에 왔다는 걸 느끼시나요? 네, 그동안 소상공인 분들을 이렇게 이제 만나고 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좀 들을 기회가 많았고요. 물론 또 그동안 정부에서도 실태조사도 계속 해왔는데 이 코로나19가 이제 퍼진 지가 벌써 11개월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년이 되는데요. 네.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이미 벌써 2, 3월 달에 그때 벌써 소상공인들이 네. 전년 대비 매출액이 떨어진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50% 이상은 벌써 매출이 떨어졌다. 근데 지금은 벌써 1년 가까이 됐으니 네. 이게 누적되는 이런 손실은 뭐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마 유 사장님이 누구보다 그거를 다 체감을 하셨을 텐데 올해 안에 정말 가슴 철렁한 순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언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맨 처음도 그렇지만은 사실은 8월 달에 저희 집에 확진자가 다녀가셨을 때가 제일 좀 불안했죠. 그리고 저도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밀접 접촉하다 보니까 네. 자가격리를 물론 음성은 나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손님들한테- 하셨어요? 식당 문 닫으셨어요? 식당 문은 안 닫았고요. 네.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 구에서 나와서 해주셨고 다만 이제 밀접 접촉한 저하고 네. 직원하고는 자가격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보름 동안 나오면서 가장 좀 불안한 심정으로 있었죠. 네, 뭐 확진자 다녀간 사실을 지금 공개를 하셨나요? 그거는 확진자가 한번 상권에 다녀가시면 네. 그 다음부터는 뭐 거리가 그냥 완전 폐허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 몇 번을 다녀가는 걸 했는데 장소를 모르니까 네. 소비자들이 우리 상권에 오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알려주면 좋겠다 했는데 네. 제가 그걸 당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우리 직원한테 네. 프랑카드를 써붙여라. 우리는 다녀갔다고 얘기를 해라. 네. 왜 저희 집으로 인해서 다른 옆에 업소들이 받을까 봐. 피해가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낙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한번 그런 사람들 다녀가면 그다음부터 손님들 안 들어오는 거 그거 좀 두렵지 않으셨나요? 지난 얘기여서 그렇지만 네. 사실은 불안감도 있었고 제가 뭐 집에 있다 보니 호기를 부렸구나 하는 생각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로 인해서 또 하나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 주위에 그 SNS라든가 이런 데에서 맘카페에서 알려줘서 고맙다. 네. 또 여러 가지 뭐 댓글이 뭐 엄청나게 많이 저한테 격려를 주시는 바람에 그걸로 다 희망을 받았죠. 그 24시간 운영하는 식당이시잖아요. 네, 주로 맞습니다. 어떤 거 파세요? 그냥 탕 종류라든가 네. 아니면 불고기라든가 이런 걸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요즘 영업 실적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은 좀 운이 좋았어요. 예, 주위 분들이 많이 이렇게 네. 도와주시기도 하고 많이 격려도 하고 찾아오셔서 크게 저희 집만큼은 좀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네. 그 2.5단계 8, 9월 달에 또 요번이 아주 뭐 말도 네. 못하죠. 야간 직원들 봉급을 그대로 다 나가야 되니까 24시간 식당은 원래 밤 매출 금지되면은 거의 뭐 타격을 크게 입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예, 그래서 8, 9월 달에는 우리 직원들 그냥 요리를 좀 기본기를 좀 가르쳐 주느냐고 네. 한 보름 정도 했었는데 이번 기회도 한번 해보자. 네. 왜냐하면 실력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더라고요. 기초를 안 닦고 시작했던 일들이라서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럼 없어요. 직원분들 네. 그동안 해고 안 하고 계속 같이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저를 믿고 일하던 분들한테 어떻게 네. 그만두게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야간에 일하셨던 분들은 지금 일을 안 하실 텐데 하고 계세요. 어떤 일을 하세요? 근데 일거리를 좀 만들었죠, 뭐 아, 제가. 일부러 만드셨다? 왜냐하면 네. 많이 미안해하고 힘들어해. 오히려 더 걱정을 많이 하고 제 생각을. 그래서 어떤 일거리를 만들어 그래서 주셨어요? 그냥 네. 제가 이제 요리 연구가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요리 강습도 하고 아. 했던 경험으로다가 네. 일하는 분들 그냥 기초부터 아. 알려주게 됐죠. 조금 전에 이 아구찜 만드는 그런 네네네네. 화면 나갔는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예, 네. 그건 7년 동안 음식 장사를 하면서 아구찜 장사를 하면서도 아구를 만들 줄 모르더라고요. 아구찜을. 네. 그래서 제가 팔 걷어붙이고 가르쳐 줬더니 그게 1,000만 원짜리다 했더니 네. 그게 1,000만 원짜리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정말이지 감사하고 고맙다는 얘기 들을 때 막 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재밌어요. 식구들하고 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런 어려움을 다 네. 잊게 되고 투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이렇게 그 인원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런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고용유지 지원금이라든지 뭔가 좀 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네, 우리 사장님 같은 분이 사실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칭찬하고 힘을 보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그 직원들을 또 해고하지 않으시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용 유지라는 부분들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사실 하나의 착한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착각 떠나가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 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려울 때 잘 이렇게 참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은 네. 이게 나중에 다시 또 그게 사장님께로 왜냐하면은 그만큼 어떤 신뢰감이라든가 또 이런 네. 애사심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럼 현재 홀 영업은 다 중단하시고 방문 포장만 하고 계신 건가요? 예, 이번 또 거리두기 네. 5단계가 4단계가 이거 해가지고 뭐 1.5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아요. 손님 네. 저희가 통제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터지자마자 옆에 거리가 안 되니까 네. 신고도 들어오고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실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현장에서는 어려워요. 직접 포장하러 손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포장을 그래서 주로 유도를 하고 있고 홀을 네. 지금 이번 거리두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냄비에 포장을 해주시나요? 네네, 저거는 이제 단골 손님들 이웃 주위 가까운 분들은 네. 저렇게 가져오면 폐기물도 처리하기 좋고 저런 거 폐기물이 원체 많이 나오니까 저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1인분씩이라도 더 드리고 반찬 하나라도 더 싸드리고 그래요.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고. 네, 그렇죠. 아마 손님들 입장에서는 용기값이라도 좀 아껴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감사하죠. 네. 저거 용기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버리는데도 고통이 많대요. 그런데 왜 배달 서비스는 안 하세요? 배달앱을 한 3년 전부터 했었는데 네. 맨 초기 단계 때는 한 30여 군데 해가지고 저희도 그 지역에서는 1위를 할 정도로 네.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활성화가 되고.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쟁력이 약화된 거죠. 손익분기점이 떨어져서 네. 3천만 원 팔던 게 1,000만 원으로 떨어져요. 아무래도 뭐 수수료 부담도 있으실 테고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경쟁이 많아지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소상공인들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달 앱 수수료 문제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도 좀 과도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 이 배달 앱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좋은 하나의 상생의 플랫폼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의 주문을 많이 받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독과점 구조가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 플랫폼 쪽에서 네. 만약에 이제 이익을 좀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수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거기에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숫자는 몇백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경쟁은 치열하죠. 네. 그래서 이 수수료 문제는 앞으로 네. 계속 아마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정부가 어느 정도 여기 대해서 이 시장은 그냥 시장에 그냥 내버려둘 부분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책 네. 부분들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배달 수수료야 뭐 선택의 문제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예, 뭐 공과금이라든지 대표적인 게 임대료인데 월 임대료는 지금 얼마씩 내고 계세요? 뭐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상권이 그렇게 썩 좋은 데가 아니라서 네. 한 300여만 원 나가는데요. 월 300이요? 네네. 지금도 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협약을 해서 네. 임대인이 좀 이렇게 협력을 좀 해줬어요. 제가 상생하자. 아. 지금 내가 근데 연세도 계시지만 제가 좀 반협박은 했어요. 왜냐하면 네. 좀 문 닫으면 임대료 나오겠냐. 네. 이게 어려울 땐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제가 장사 못하는 사람 아니니 네. 이 어려운 것만 벗어나면 네. 제가 2배를 갚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이렇게 현수막에 건물주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나도 이 고마움을 나눌게요. 앞으로 저도 5천 원씩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 놓으신 거네요. 근데 그냥 네. 성의 표시해야죠. 어르신한테. 그래서 성의 표시하고 또 네. 대신에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그냥 손님들한테 상생하자 해서 가격대도 좀 내리고. 네. 왜냐하면 또 장사 매출이 떨어지면요. 이 음식에 대한 그 식재료가 다 망가져요. 네. 장사 안 될 때는 계속해서 그 버려야 되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어떻게 네. 활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가격대를 2인분 하면 5인분을 포장해드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교수님, 이 착한 임대인의 선의에만 기대하기에는 또 사회적인 분란의 소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지속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그냥 착한 임대 뭐 운동으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임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기 참여를 더 유도하고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런 이제 이번에도 뭐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을 좀 주고 있죠. 네. 그런 세금 감면 혜택이라든가 이런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임대인들이 여기 참여를 네. 많이 하게 하고 거기 실질적인 혜택을 또 임차인인 소상공인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근에 할 논의된 필요가 그 있다. 임대료 멈춤법 거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우리가 멈춤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들은 정부가 이런 어떤 이 임차 임대 사업에 관련돼서 뭐 필요하면 개입을 하긴 하겠지만은 가능하면은 임대인들도 이런 어떤 이 상황이 발생되면은 네. 이 고통 분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센티브와 이런 것들 주면서 네. 그러면서 이 결과가 좋아지게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현수막 보니까 뭐 굴국밥, 또 뭐 설렁탕, 소고기 국밥 5천 원에 판매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팔아서 남는 게 있으신가요? 네. 그건 소득 구조가 안 되죠. 안 되는데 다만 이제 음식을 회전해야 되는 현장의 생각은 그래요. 네. 예, 그 백종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장사 안 되는 집에 이렇게 가보면 냉장고에서 뭐 정신없잖아요. 예, 저도 뭐 자존심을 떠나서 그 음식을 내놓기가 네.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이걸 소비자한테 돌리자 해서 반가격에 판매를 하고 또 포장을 할 때 네. 2인분, 3인분을 더 싸드리고 이런 식으로 다 해서 소비를 이렇게 신선하게 만들었죠, 재료를. 네. 그래서 요즘 매출은 그래도 플러스입니까, 믿음 마이너스입니까? 신뢰가 많이 갔어요. 네. 지금 한 10여 개월 동안 이렇게 이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네. 저희 집에 그 어떤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맨 처음에는 뭐 이거 가격이 이러니까 싼 거 아니야? 재료가 싸고 또 예전만 맛이 없다 아니면 양도 줄였다 네. 이런 표현도 똑같은데도 사실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월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십니까? 월 매출 지금 한 1억 정도는 나오고 있죠. 아니요, 월 벌어들이는 돈이 마이너스 아니고. 네. 예, 대신에 그게 나가는 게 저희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적자다. 2.5 단계라든가 이렇게 네. 24시 못할 때는 확연히 적자가 한 2천, 3천이 나오죠. 매달 그러니까 2천만 원, 그렇죠. 3천만 원 손해 보면서도 이렇게 5천 원에
팔고 계신 거네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 사장님 미쳤다 뭐 이러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가 네. 음식에 미쳤고 직원에 미쳤지 정상이에요. 직원들 불만 없어요? 이렇게 좀 힘든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니냐. 예, 많이 걱정했죠. 저런 부분에 저희가 동교태식으로다가 호기롭게 하기는 했지만은 네. 또 그게 잃는 게 있으면 또 얻는 게 있다고요. 우리 고객들한테 많은 믿음, 신뢰를 저희가 네. 쌓아서 또 희망도 있고요. 앞으로 뭐 얼마든지 버텨나갈 수 있다는 어떤 네. 제가 그런 모습 보여야 일하는 분들이요 너무 네. 이렇게 처져요. 제가 이 식당 관련해서 SNS에 올라온 어떤 맘카페 어떤 분이 올린 글을 보니까 그렇게 아침마다 이 직원들을 위해서 한 상을 차리신다고. 아, 네. 그 기초 없이 일하는 분들이 시작을 하다 보면 안타까워요. 한 30여 년 또 하면서. 저게 아침상이에요, 직원들? 네, 맞아요. 직접 차리시고요. 예. 거의 뭐 12첩 반상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겠네요. 예, 근데 임금님 밥상을 우리 직원들한테 네. 해주면은 그 직원들이 그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하겠어요? 더 네. 음식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다가 손님한테 대접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했던 일들이었는데 저게 맨 처음에는 호기롭고 돈이 많이 나간다 싶었는데 지금 보면 그게 투자가 되고 또 직원들의 실력이 뭐 거의 네. 10배로 뛰다시피.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대출 중심이잖아요. 이제 빚을 더하는 이런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은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교수님 좀 어떤 대책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융자는 그래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투자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재난 상태에서 이게 뭐 생계 유지를 위한 거라든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뭐 급한 거 불을 꺼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융자 부분들은 나중에 사실은 갚을 능력 부분들이 사실은 힘들죠. 네. 이 부분들이 잘못하면 부실화가 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정책은 물론 대부분이 이게 이제 금융 정책으로 금융 지원 정책으로 가고 있지만은 비용을 줄여주는 이런 네.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비용의 네. 문제가 많거든요. 이 비용을 가யம் 최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소상공인들을 이 아픈 손가락에 비유를 하곤 하는데 이제 새해에는 이분들 좀 아프지 않는 건강한 한 해가 됐으면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